바로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면요. 필리핀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필리핀은 대부분의 그 수입원이 지금까지는 관광산업에 의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지금 1년 반이 넘도록 사실 관광산업이 엄청난 타격을 입었죠. 그러니까 밥벌이 자체가 어려워진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재밌는 게 필리핀 인구의 상당수가 밥벌이를 게임으로 하고 있어요. 어떤 게임을 하고 있냐? 바로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은 홈페이지에 가보면 자기들은 포켓몬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만든 게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엑시 인피니티에 나오는 캐릭터는 되게 귀여운 엑시라고 불러요. 엑시란 말은 어디서 나왔냐? 멕시칸 도롱뇽 아세요? 엑솔로틀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엑솔로틀은 발음이 어려우니까 얘를 그냥 귀엽게 엑시 이렇게 부른 것 같아요. 그런데 포켓몬과도 차이가 있고 다른 여느 게임하고도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블록체인 기반의 NFT 게임입니다. 대체 불가능 토큰 우리가 몇 번 다뤘었죠. 엑시들 하나하나가 NFT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일종의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은 그 안에서 엑시라는 캐릭터들을 사고 팔고 교배시킬 수가 있어요. 그 엑시라는 애들이 갖고 있는 DNA, 특정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떻게 교배를 하면 어떤 새로운 종이 나와 있는지가 알고리즘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희귀종이 나오게 되면 얘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죠. 사실 이거는 포켓몬 카드를 이렇게 트레이드하는 어린 친구들의 경우 알 거예요. 레어템, 레어 카드가 나오면 우와 막 되게 갖고 싶어 하고 뺏고 싶어 하고 이랬잖아요. 같은 원리인데 사실은 이 게임에서 엑시들만 NFT로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게임에 나오는 여러 재화들, 플레이그라운드, 집 뭐 이런 것들이 다 NFT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기존의 리니지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게임에서 나오는 여러 아이템들 뽑는 거랑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자, 필리핀 국민들이 이 게임으로 돈을 벌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어서 이 게임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Play to Earn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줄여서 P2E 게임이라고 부르는데요. 엑시 인피니티가 요즘 가장 핫한 P2E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왜 Play to Earn이냐? 이 게임 안에서 실제로 어떻게 돈을 버느냐? 자, 이거 설명드리기 앞서서 실제로 필리핀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굉장히 싼 편이에요. 필리핀에서 일하는 스타벅스 바리스타의 경우가 월급이 한 29만 원 정도가 되고 버스 기사나 선생님들 이런 분들의 이제 월급도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사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학 교수의 월급이 70에서 100만 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게임을 한 달 해가지고 벌 수 있는 돈이 뭐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3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실제로 한 달 동안 열심히 바리스타로, 버스 기사로, 선생님으로 일하는 돈만큼을 내가 한 달 동안 게임을 하게 되면은 그보다 더 많은 돈도 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뭘로 돈을 버냐고요? 그 안에 나오는 엑시들, 얘네들을 교배해가지고 레어템이 나오면, 뭐 레어 엑시 모델이 나오면 얘를 팔 수도 있고 또 그 안에 있는 다른 재화들도 바꿀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엑시들이 그 게임 안에 나온 재화들이 다 NFT로 이루어져 있어요. NFT는 우리가 바로 전 영상에서도 봤듯이 대체 불가 토큰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NFT 쪽에서 가장 핫한 거는 어떤 예술 작품, 우리가 말했던 비플의 작품이나 또는 잭 돌시 트위터 창업자가 팔았던 첫 번째 트윗, 뭐 이런 정말 희귀한 어떤 소장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팔고 있는 게 한쪽 시장이에요. 근데 실제로 NFT가 어디에 또 활용이 되고 있냐? 이 게임 업계입니다. P2E 게임, Play to Earn 게임. 근데 왜 이 게임 안에 캐릭터랑 모든 것들이 NFT로 이루어져 있을 때 더 큰 의미가 있냐?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게임에서는 내가 이렇게 뭐 가챠 뭐 뽑기를 해가지고 내 아이템이 나와요. 그건 뭐 레어템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현질을 해서 실제 현금을 내고 뭐 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모든 거는 게임 회사가 발행해 주는 거잖아요. 그 안에 서버 업데이트가 되거나 알고리즘이 바뀌거나 하면은 그 물건은 내게 아닌 거예요. 실제로도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게임 안에서의 어떤 재화가 NFT라는 거는 이 게임 자체가 망해도 내가 산 제품이 디지털상으로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블록체인 상에. 그리고 또 하나 의미하는 바는 내가 만약에 이 게임 플랫폼 안에서 어떠한 물건을 산다. 아무리 가상 아이템이고 디지털 아이템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걸 사는 순간 실제 소유는 게임 회사가 아닌 유저 자신이 완벽하게 소유를 할 수가 있는 모델인 거죠. 그리고 내가 소유한 그 NFT를 사고 팔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아주 쉽게 말씀드린 거고 게임상에서는 조금 더 복잡한 시스템들이 있기는 해요. 어쨌든 기존 게임하고 다른 거는 게임에서 게임으로 내가 가진 아이템을 옮겨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한 번 산 아이템은 완벽하게 그 NFT를 산 사람의 소유가 된다. 이러한 점이 새롭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에 있는 엑시를 NFT로 내가 사고 팔 때 AXS라고 하는 실제로 우리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도 살 수 있는 코인의 형태로 발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NFT라고 하는 토큰이 실제로 가상화폐인 코인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서로 교환 또는 거래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게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실제로 거래가 되는 코인이니까 얘를 기반으로 실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세상에서 오고 가는 거래와 게임에서 내가 플레이하면서 창조되는 NFT들 사이에 어떤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게임에서는 이 NFT를 산 사람이 자기 소유라고 그러고 모든 아이템들이 다 유저들 거면은 뭘로 돈을 벌지? 이렇게 상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게임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더 이익을 많이 얻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NFT가 거래가 계속 되잖아요. 그럼 매번 주인을 바꿔가면서 거래가 될 때마다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를 최초의 그 NFT 발행자 또는 그 NFT를 만들었던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처음에 이 NFT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게임 회사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유저들이 자기 물건들을 많이 사고 팔면 팔수록 더 많은 거래 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는 모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은 패시브 인컴, 뭐 우리말로 하면 불로소득 같은 게 될 수도 있는 거기도 하고요. 또는 고리대금업자가 돈을 빌려주고 나서 그냥 이자만 챙겨도 그 이자로 들어온 돈이 훨씬 많은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조금 복잡한데요. 다시 돌아가자면 NFT를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게임의 경우에는 유저가 이 게임 안에서의 아이템을 실제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NFT 형태로.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사고 팔 수도 있고 거래를 할 수도 있고 돈을 벌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을 P2E, Play to Earn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형태로 이제 NFT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는 또 다른 게임 회사 더 샌드박스도 있습니다. 최근에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 투자를 받아서 1,100억 원인가 투자를 받았죠. 그리고 아직 NFT 기반은 아니지만 블록체인 기반으로 P2E가 가능한 그런 게임이 우리나라 회사에서 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위메이드에서 출시한 미드4 글로벌인데요. 며칠 전에 전 세계 동시 접속자 수가 130만 명을 돌파했고요. 아시아, 유럽, 미국, 중동 전 세계 207개의 서버에서 전 세계에서 유저들이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과 한국에서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P2E 게임이라는 자체가 사행성이라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게임을 해서는 안 되고 게임 안에서는 그냥 순수한 경쟁과 재미만 찾아야 된다라고 해서 국내에선 출시가 금지되어 있는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 세계는 이미 게임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P2E 열풍이 불고 있고요. 이 P2E 게임을 내놓고 있는 회사들의 주식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 P2E 열풍의 중심에는 NFT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게임 속 세상에서 모든 돈을 벌 수 있게 된다. 과연 좋은 걸까? P2E 게임이라는 걸 금지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시작점이 P2E라는 시작점이 결국 노동의 미래를 바꾸게 되는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여기까지 가냐? 자, 우리가 메타버스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오프라인 상에서 뭔가 내 몸을 사용해서 물리적인 일을 하는 거랑 아니면 온라인 상에서 일을 하는 거랑 두 가지가 이제 정말 구분하기가 어려워진 세상이 오는 거죠. 한번 택시 드라이버를 상상해 볼까요? 자율주행차가 나온다고 하지만 아직 도로에서 실제로 운전을 하고 계시는 굉장히 많은 드라이버분들이 계세요. 두 가지가 공존을 합니다. 아마 그 사이 단계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실제로 운전하지 않지만 사람이 보고 있다가 수동으로 원격 접속으로 차를 운전해주는 그런 시나리오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때 뭐 내가 물리적인 세상에서 운전한 것만 돈을 받고 내가 게임을 하듯이 원격으로 운전한 거는 돈을 안 받나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원격으로 운전했을 때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게임에서 하고 있는 행위나 내가 디지털상으로 일을 하고 있는 행위나 사실 근본적으로 둘 사이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게임이 어디까지 갈 수도 있냐면 그 일을 위한 대가를 받게 되는 것 자체가 아마도 또 온라인상에서 디지털상에서 이루어지는 대가로 패가 들어오겠죠. 이러한 시스템이 이미 지금의 P2E 시스템이나 블록체인 NFT 기반으로 어떤 플레이 투 원 게임을 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가볼까요?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을 보게 되면 원래는 사람들이 쉽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돈도 벌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게 되고 엑시 인피니티와 이 코인과 이 가치가 올라가게 되니까 이제는 엑시 하나를 사는데 4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 달 월급 정도를 내 투자해야 엑시 하나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게임을 시작하려면 엑시 3마리가 필요한데 엑시 3마리를 가져가려면 100만 원이 넘는 돈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월급을 어떻게 한 방에 끌어와요. 그러니까 어떤 게 생겼냐면 엑시 스컬러십이라고 엑시 장학재단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게 진짜 장학금이 아니라 게임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내가 게임을 잘해가지고 농장에 엄청 엑시가 많은 이런 사람들이 엑시를 분양해 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이 새로 누가 빌려준 엑시를 가지고서는 게임을 시작한 사람들은 게임을 하면서 엑시로 벌게 되는 돈의 일부를 수수료처럼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하면 이건 고리대금업, 대출 업무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다만 대출을 돈 대 돈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게임 캐릭터 대 게임 캐릭터로 가는 거고 그게 NFT 기반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제가 화폐라는 것의 정의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중간에 이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에서는 돈을 대체하는 형태로 이미 고리대금업이나 대출업이나 금융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P2E 게임에서는 게임을 해서 내가 한 달 월급 이상의 돈을 번다라는 의미에 있어서의 플레이 투 언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시스템을 중심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는 것도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사실 우리가 다른 쪽으로 또 가지고 나와서 적용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를 들어서 어떤 아티스트가 처음에 한번 멋진 컨텐츠를 내가 NFT로 발행을 했는데 이게 인기가 좋다. 역시 또 수수료를 가져가서 그럼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사람들이 거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난 가만히 앉아서 최초 창조자로서 돈이 계속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무시할 수 없는 또 다른 노동 모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타이밍에서 서울대학교의 유기훈 교수팀에서 몇 년 전에 2090년도 계급 구조 예측 연구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미래에서 제일 위에 계급에 누구를 놨냐? 플랫폼 등 기술을 소유한 기업인을 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 누구를 놨냐? 연예인과 유명인, 정치인 같은 인플루언서들이 최상위에서 두 번째 가는 계급이라고 봤고요. 바로 그 밑에는 AI, 말하자면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가 그 다음 계층을 차지하게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밑에서 이들 셋의 지배를 받는 구조 피라미드를 그렸거든요. 지금 우리가 배운 어떤 NFT와 플레이 투 원 게임과 이러한 세상으로 보게 되면은 앞으로 미래에 누가 가장 많은 돈과 권력을 가져가게 되는가? 자신만의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 그 컨텐츠가 인기가 좋은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방탄소년단, BTS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죠. 그리고 방탄소년단 뿐만 아니라 그들을 키워준 어떤 기업인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익을 쉐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컨텐츠 크리에이터들과 어떠한 형태의 예술 작품이건 이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과 테크놀로지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 이 둘이 가지게 되는 돈과 권력이 엄청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두 가지를 같이 봤어요. 하나는 예술 작품과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냈을 때 이걸 NFT로 발행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가치, 그리고 게임상에서 게임을 하면서 내가 돈을 버는 그러한 것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치,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오늘 영상을 시작한 거는 삶 자체가 게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영상을 소개하면서 시작했는데요. 저는 우리 모두가 게임 속에 가서 그걸 하게 되기보다는 이러한 게임의 모델이 메타버스가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게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 시나리오 한번 그려볼까요? 삶이 게임이 된다. 무슨 소리냐? 자, 한번 헬스케어 게임을 제가 그려볼게요. 뭐냐면 내가 건강한 음식을 먹고 담배를 끊으면은 코인이 막 입금이 돼요. 또는 NFT로 발행된 어떤 특수한 재화가 막 나에게 선물로 들어와서 내가 뽑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정크푸드가 있고 건강한 음식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걸 하겠어요? 건강한 생활을 하지 않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겠죠. 아니, 내가 건강한 생활을 한다고 누가 돈을 주는데? 국가가 돈을 줄 수 있어요. 왜? 내가 건강하지 않아서 병이 생기면 그 돈을 누가 내냐?
바로 건강보험에서 내주고, 그렇다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코인 선물로 줄게, NFT 선물로 줄게. 자, 이게 결국은 방금 본 P2E 게임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저의 가설이에요. 근데 최근에 코로나19 이후에 그 1년 반, 그리고 최근에 몇 달을 보게 되면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몇 달마다 세상이 바뀌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는 어떻게 보면 기술을 통해서 세상 자체의 룰들이 바뀌고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고 있고요.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어쨌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정도만 인지하고 계셔도 앞서 나가는 그 몇 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 또 많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